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넓은 그 영토 세계를 점령을 했으니까 그거를 나눠 가진 그 역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 3세, 이분은 기원전 356년부터 기원전 323년까지 33살에 사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위는 320 기원전 이제 그 300 336년, 그러니까 20살 때 저기 왕이 돼서 1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33살에 사망을 하게 되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제국은 나눠 가져게 돼 있죠. 장군들끼리.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죽을 때 알렉산더가 33살, 너무나 젊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알렉산더 4세는 엄마인 록산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후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제국이 이제 거의 이제 셋으로 쪼개지면서 이집트 쪽은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리아,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방, 그다음에 저 이란, 이라크 이쪽의 그 동방, 이쪽의 넓은 영토는 셀레우코스 장군이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를 포함한 이제 고근처 그리스 이제 본사 지역은 안티고노스 장군이 차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군들이 이제 그 각자 자기가 연고가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고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알렉산더 4세는 뱃속에 있는 태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섭정이 필요했죠. 그 섭정이 필요했을 때는 그 섭정으로 등장한 사람이 페르디카스 장군. 이 페르디카스 장군은 기병 대장이었죠. 기병의 총 대장이었으면서 알렉산더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서 섭정을 맡으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가장 강력한 섭정이 된 사람은 페르디카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방 지역 이쪽을 관할하던 장군은 셀레우코스, 이집트를 관할한 장군은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셀레우코스 제국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개성을 하게 됩니다. 아나톨리아 중부, 그러니까 이게 터키죠. 아나톨리아 중부 레반트는 이제 저쪽 지역이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그쪽이 이제 레반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중부, 그러니까 이제 터키, 레반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이라크 이쪽이죠. 이라크 이제 사우디 이쪽 이제 아무튼 중동 지방을 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제 이란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파미르,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인더스는 인도죠. 그래서 동방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것이 셀레우코스 제국이고, 셀레우코스 제국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가 되겠습니다. 니카토르는 승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제국은 기원전 323년 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60년까지 있었던 300년 역사를 자랑하게 되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꽃을 피운 거죠. 그래서 기원전 323년이 이제 알렉산더 죽음 후부터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와 계속 충돌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원전 60년 로마의 병합이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강력한 파르티아와 전쟁을 해서 이쪽에 이제 그 파르티아에 이제 계속 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셀레우코스와 제국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시리아만 남을 정도로 쪼그라든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셀레우코스 제국을 만든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는 승리자는 뜻인데, 이분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기원전 358년에 태어나 기원전 281년 77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알렉산더의 후계자 디아도 코이라고 부르죠. 디아도 코이 중에 한 명이며, 그가 제위한 곳은 기원전 305년부터 기원전 281년 53살에 즉위를 해서 24년간 통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원전 305년에 즉위를 할 때
그 전까지 약 한 18년 정도가 되겠죠. 알렉산더가 죽은 기원전 323년부터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운 305년까지 18년 따위는 이제 시리아 총독으로 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영향력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305년에 시리아 이란 지역에 제국을 이제 세운 거죠. 기원전 281년에 케라우누스라는 사람한테 암살이 되면서 77살에 암살이 돼서 죽게 됩니다. 제국이 분열된 후에 바빌론 총독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의 부하 장군 귀족이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에 참가를 하고 알렉산더의 이수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에도 모두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자 전국 각지에 있던 그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죽은 바빌론으로 달려오죠. 왜냐하면 후계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온 장군들이 이제 유력한 이제 그 후계자들을 디아도 코인가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디아도 코이 유력한 장군 중에서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페르디카스 기병 대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일 큰 실권을 잡죠. 섭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멜레아 그로스, 이 사람은 팔랑크스 지휘관입니다. 팔랑크스는 이제 보병대의 그 진열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보병대가 빽빽하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빽빽하게 해서 이제 창을 길게 뽑으면서 전진하는 게 팔랑크스라고 그러는데, 이 팔랑크스 지휘관인 멜레아 그로스 장군, 그다음에 이제 그 팔랑크스 지휘관의 또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 장군, 그다음에 이제 팔랑크스 지원, 여기서 소테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팔랑크스 지휘관 중에 한 명인 레온 나토스 장군, 그다음에 팔랑크스 지휘관의 한 명인 리시마코스 장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휘관 중에 한 명인 셀레우코스 니카토르는 승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쪽에 그 지휘관으로 있던 페우케스타스 장군, 그다음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왕실 서기로 있던 에우메네스 장군, 뭐 이런 장군들이 이제 모여서 제국을 이제 분할하는 걸 협의를 하게 된 거죠. 셀레우코스 1세는 페르디카스가 섭정이 되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기원전 320년 38살 때 디아도코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디카스 군과 이에 대항하는 연합군이 이제 붙은 게 디아도코이 전쟁이죠. 38살 때 기원전 320년 알렉산더가 죽은 지 3년 만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연합군 쪽에 속한 사람이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다음에 안티고노스, 안티파트로스, 크라테로스 장군, 뭐 이런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페르디카스 섭정이 암살이 되면서 새로운 섭정으로 안티파트로스가 되는데, 이 새로운 안티파트로스하고 안티고노스는 이제 마케도니아 본사 쪽에 이제 주로 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해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도코이끼리 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셀레우코스는 동방 영토를 확고하게 지키게 되고, 프톨레마이스는 이제 이집트를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는 인도의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제국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쪽 그 경계선을 안정화시킵니다. 기원전 303년 55살 때 인도의 접경 영토를 마우리아 제국에게 양도를 하고 딸을 찬드라 굽타에게 시집을 보내고 인도 코끼리 500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기병과 인도 코끼리를 가진 강한 전력을 가져오면서 마케도니아 본사 쪽에 안티고노스에게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301년에 57살 때 이프소스 전투, 가장 큰 전투인 이프소스 전투에서 셀레우코스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고노스, 마케도니아 본사 쪽에 80대의 안티고노스는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셀레우코스가 안정적인 세력을 이 동방 지역에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